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이제 2학기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자, 2학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학기와 같이 온라인 클래스가 진행이 되면 영상이 평소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영상의 시간은 최소 20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20분 플러스 알파로 영상이 게시가 되고요. 그 다음 이 20분의 수업을 전부 들은 다음 활동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게시가 되면 제가 본문에 이 본문에 링크를 하나 둘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와 관련된 링크인데, 서술형 설문조사로 여러분이 그 각 항목의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데, 그 모든 문제 해답은 수업을 좀 들은 학생은 전부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제출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온라인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의 평가 계획, 그러니까 지필평가는 몇 %,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몇 %,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학기는 범위는 당연히 똑같겠죠. 3단원부터 5단원까지 진도가 되겠고요. 이 부분을 계속 학습하고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력개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경력개발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또 경력개발은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경력개발이란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여태까지 업무를 맡아온 그러한 일적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능력이 경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력을 계속 꾸준히 쌓아야만 그와 관련된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력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필요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직업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세계의 변화는 내부적인 요인과 그 다음 두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직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현재 있는 직업이 점점 없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각 변화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그러니까 내부적 안쪽에 대한 요인이겠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고 싶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직업적 호기심, 그 다음에 지금 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원한다, 이런 부분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 로봇 등으로 업무가 대체되고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져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없어지는 직업들, 이 로봇에 의해 직업이 변화가 되고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는 변화는 인공지능, 컴퓨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미래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직업세계 변화 요인이라고 해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었죠. 그래서 내부적 요인으로는 흥미변화라고 해서 예를 들면 생산라인 근무자가 설계 분야 일을 하고 싶은 경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변한 상태죠.
그다음에 성장 욕구, 소규모 현장 관리직에서 대규모 현장 책임자로 성장하고 싶을 경우. 자,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성장을 해야 아무래도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치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위해 직업을 전환하는 경우. 그래서 자신은 뭐 보수에 관련된 가치관이 더 높았지만, 자,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 보수적 가치관보다는 외적 가치관보다는 내적 가치관이 조금 더 중요시되는 경우로 변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 다음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봇이 대체되는 직업이 뭐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 변화. 자, 이것도 3D 프린터 보급으로 직무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산업 동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기술자가 타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 자, 내가 관심 있어서 이런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직업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조금 더 안전한 직업으로 옮기고 싶다. 자, 이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미래 직업 세계화 10대 트렌드 보시면, 자, 최근 이제 15년이죠. 5년 전인데 벌써. 자, 이때 트렌드는 엔지니어, 전문직 등의 고용 변화, 고용 증가 및 전문화가 있고요. 자, 이 부분 다 실제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과정들이죠. 자, 5년 전에는 이러한 직업들이 떠오르는 직업이었어요. 현재는 떠오른 직업이죠. 그래서 이처럼 아무래도 좀 직업적 트렌드에 민감하게 변화를 느끼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 경력 개발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은 이 경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자, 이러한 경력은 우리가 평생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모든 경험이나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이나 활동을 말하고요. 자, 실제 생활에서는 관련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나 그 경험을 통해 해당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경력 개발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경력 개발은 자신의 경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까지를 뜻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력 개발은 내가 원하는 직업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여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기 위해 직무 능력을 새롭게 습득하는 일 등 다양한 목적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력 개발이라고 해서 진학 경로와 직업 경로, 그 다음에 병역 경로가 있죠. 그래서 각 경로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결국 같겠지만 아무래도 분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특성화고로 선택을 하지만 병역을 먼저 하는 경우와 진학을 먼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은 개인이 조직에서 자신의 경력을 구상하고 조직화하는 계획 활동이나 과정으로 여기까지가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가치관 및 적성능과 일치하는 경력을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은 자신과 상황을 인식하고 경력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자, 다음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준비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경력 관리까지. 책에는 굵은 글씨로 써있지 않았지만 경력 관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입사부터 퇴직까지 경력 경로를 설계하고 육성, 평가, 관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력 목표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경력 계획이란 무엇인지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경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한번 취업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을 했죠.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퇴직은. 자, 이러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 직장은 바뀌더라도 해당 직업에 평생 종사한다는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변화했죠. 그래서 이제는 일생 직업을 한 번 이상은 바꾸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그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경력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인이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자아 실현,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직업 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직업 생활에서 첫 취업을 하였을 때 당시 주어진 직무나 직위로 평생을 근무하는 예는 매우 드물죠. 적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한 번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많았지만 요새는 아니죠. 한 번 직장을 가졌는데 내 적성과 맞지 않거나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정감을 느끼면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승진을 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성장은 취업 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 개발, 그 다음 경력 개발을 해 나가야겠죠. 다음 여기 보시면 조직의 입장이 있습니다. 조직의 입장. 그래서 조직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발전이 조직의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력 개발의 필요성, 중요성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회사와 관련된 업무, 관련된 능력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지만 요새는 아니죠. 개인이 성장을 하게 되면 직무 수행의 능률이 높아지게 되고 성과가 높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등 이 조직의 성장과 연결되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경력 개발은 개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은 꾸준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성에 맞고 이직을 하는 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 그 경로를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평생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경력 개발 경로의 개념과 탐색이라고 해서 경력 개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 경력 개발의 경로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력 개발에는 자신이 어떠한 경력을 개발할지에 관한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큰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 경력 개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경로는 넓은 의미로는 직업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그 다음 직업 생활 동안의 경력 개발,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 전에 준비를 한 결과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업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결과, 이 둘을 합한 것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는 한 개인이 직업 생활에 종사하는 동안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고 경험했던 지위나 역할이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직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직책이나 업무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이동하는 경로를 뜻하겠죠. 그 다음 직업 생활을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하였다고 해서 입사 초기에 맡게 되는 업무와 그때의 직책으로 평생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직업 생활 동안 우리는 승진을 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경력 개발의 경로를 목표를 세울 때는 아무래도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력 개발의 경로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 및 관리에 관련된 경력 개발 경로와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에서 초급 정비, 고급 정비사, 그 다음에 공장장까지 이러한 때에 경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각 단계별 수준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는 지금 자동차 정비 및 관리에 관련된 지식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대입하면 이게 경력개발 목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개발 경로 탐색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경력개발에 대한 경로 탐색은 왜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경력개발 경로는 개인, 그 다음에 직업의 특성,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선취업 후진학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경력을 쌓아서 그냥 그대로 계속 기술자로 남아있고, 혹은 선진학 후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경력개발 경로는 정해진 것이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경력개발 경로를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 스스로의 수준에 맞는 경로를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합하다고 하고 또 내가 희망하는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경력개발 경로의 탐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력개발 경로 탐색 방법은 첫 번째로 표준화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 자, NC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NCS에 따른 전공별 평생 경력개발 경로가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저번처럼 제가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직급, 직무, 수준, 주요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직업생활을 통해 계획하는 직위나 역할, 그 다음에 이동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도식하여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선택해야 될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과정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군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쉽게 얘기하면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왔을 때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경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어떤 목적으로 설정했는지 이런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경로를 예상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맞는 경력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사의 조직도를 통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여 원하는 부서의 조직도나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서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취업한 후 승진하거나 높은 수준의 일을 해야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면 아무래도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조직도를 통해 활용하는 방법은 좀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평생학습은 개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평생 하는 학습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직업의 세계의 변화에 변화하고 다음 경력개발 경로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 옆에 직업훈련 정보라고 해서 직업의 훈련에 관련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관련 제도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오래 기간 동안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 또한 평생학습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직업생활을 하면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입학하여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짧게는 직업훈련기관에서 1, 2주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나 이제 뭐 책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대화나 지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 모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식과 문화, 가치관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 및 주 5일제 장착 등으로 여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은 사회 변화와 늘어난 여가를 활용해서 자기개발과 사회활동의 참여의 기회로 연결시켜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은 개개인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조직, 기업,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이 학습, 평생학습은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트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직업적 정보, 그 다음에 전공적 정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생학습 기간 및 제도라고 해서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과 후진학 계속교육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산업체의 요구로서 대학이 개설 운영하는 제도, 그 다음에 기타의 평생교육기관, 여기 사이트가 있죠. 한국형 무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 평생학습기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자신에게 맞는 평생학습기관을 찾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